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V리그 국내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 대 OK금융그룹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러셀이 40득점 가까이 올리며 팀 공격을 주도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너무 적었던 탓에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팀 전력과 코로나 이슈에도 고이진 감독이 빼어난 리더십으로 팀을 잘 이끌었지만 시즌 막판 들어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 산술적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OK금융그룹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우리카드를 잡으며 출발이 좋았지만 그 이후 3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3위인 우리카드와의 승점 차이가 10점까지 벌어졌기에 본배구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레오를 윙스파이커에서 아포짓으로 돌리는 등 팀 경기력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국내 선수들이 경기에 더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7연패를 기록하고 있던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상당히 기복을 보였는데 본 배구마저도 경우의 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셀이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면서 38득점으로 활약했지만 리시브에서 흔들리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기세는 꺾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러셀의 폼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게다가 직전 현대캐피탈전에서 러셀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5세트에는 코트를 떠났는데 그로 인해 오늘 경기 출장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폼은 전혀 아닐 것이며 공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러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황경민과 신장호 그리고 정성규가 해주어야 하지만 신장호의 폼은 코로나 휴식기 이후 떨어진 듯 보이며 황경민 또한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리시브 또한 잘 되지 않기에 중앙 공격마저 쉽지 않아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OK금융그룹은 최근 KB손해보험에 패배하며 3연패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본배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전 KB와의 경기에서는 케이타의 벽을 넘기가 힘들었지만 명승부를 펼쳤는데 전반적인 OK금융그룹 선수들의 투지와 집중력은 훌륭했던 경기였습니다. 레오와 차지환 두 선수는 확실히 제 몫을 내주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특히나 레오는 1세트와 2세트에는 부진하였으나 3세트부터 확실히 제 컨디션을 찾으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레오와 차지환에게 몰리는 공격력은 상대 블로커들에게 너무 읽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조재성은 여전히 폼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조재성의 장기인 서브는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리시브 또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OK금융그룹 선수들의 집중력은 꽤 괜찮으며 오늘 경기 만약 패배한다면 꼴찌의 염려도 있기에 대충 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의 가장 핵심은 러셀의 합류 여부인데 확실히 직전 경기에서 러셀은 좋지 않아 보였기에 오늘 경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큰 상황입니다. 러셀이 빠지게 되면 공격력이 매우 약해질 것이 뻔한 삼성화재이므로 어쩌면 싱겁게 OK금융그룹 사이드로 경기가 흐를 수 있어 보입니다. 러셀은 매 경기 점유율 50% 정도를 가져가던 선수인데 러셀이 없다면 결국 황경민과 정성규 그리고 신장호가 해주어야 하지만 정성규를 제외하고는 다른 두 선수의 폼은 현재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OK금융그룹의 차지환이 최근 폼이 매우 좋은 모습이며 레오도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직전 KB전에서 보여준 집중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리그 재개 이후 삼성화재는 국내 선수들이 단체로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고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에 조재성과 차지환이 레오를 지원할 OK금융그룹이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며 연패를 먼저 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OK금융그룹 마인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흥국생명 대 GS칼텍스 경기입니다. 흥국생명은 리빌딩 시즌을 나름 잘 보냈는데 해퍼와 함께 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승점을 따냈고 정윤주와 박혜진, 이주하 등 어린 선수들이 경험치를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모든 선수 중 가장 공격 점유율이 높았던 캣벨이 팀을 잘 지탱한 것도 있는데 남은 경기에서는 그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GS칼텍스는 2위 도로공사 추격도 어렵지만 인삼공사와의 승점차가 크기에 준 플레이오프도 안 치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컨디션 유지에 신경 쓸 것이며 코로나가 있는 이번 시즌이기에 선수단 관리를 잘하고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권민지와 최은지 등 주전 못지않은 선수들이 있고 이원정도 안혜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흥국생명은 브레이크 이전 가졌던 도로공사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패했는데 이날 김미연이 결장했고 캣벨도 1세트 초반 교체되는 등 젊은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정윤주가 17득점, 김다은이 14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도로공사 상대로 리시브 효율은 23%에 그치며 결국 리시브에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앞으로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윤주가 계속 레프트에서 많은 공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또한 정윤주와 김다은의 라인업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박현주와 박수현도 양측면에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리빌딩 차원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GS칼텍스는 지난 2월 28일 KGC 인삼공사와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따냈습니다. 이날도 강소희가 결장한 가운데 오마가 23득점, 유서연 12득점, 최은지가 11득점을 올리며 고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GS칼텍스 선수단은 브레이크 이후 18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선수단 운영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자가격리에서 풀려난 지도 일주일이 넘었고 컨디션을 찾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 감각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흥국생명이 외국인 선수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초반 분위기만 괜찮다면 쉽게 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모마와 강소희, 유서연의 컨디션이 좋아졌고 최은지와 안혜진의 서브도 좋기 때문에 리시브가 약한 흥국생명 상대로 서브로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GS칼텍스 선수단 전원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었고 시간도 충분했던 만큼 경기를 치르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부상이 있었던 강소희까지 복귀가 가능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흥국생명의 경우 코로나 이슈는 없었지만 남은 경기들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번 경기도 캣벨은 결장하거나 짧은 출전 시간만 가져가고 정윤주와 김다은, 박현주 등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흥국생명이 국내 선수 위주의 경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공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반해 모마를 비롯해 서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5명이나 있는 GS칼텍스가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려 완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GS칼텍스 마인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국내 배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